새벽 5시면 눈이 떠져. 습관이야.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짓고 도시락 싸고 애들 깨우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젠 해줄 사람도 없어. 나 혼자 사니까. 요즘엔 컵라면이 아침이야. 웃기지? 평생 자식한테 제대로 된 밥 먹이겠다고 난리 쳤는데 정작 나는 이런 걸 먹고 있어. 뭐 혼자 먹는데 뭘 거창하게 차려. 귀찮기도 하고. 사람들은 늙으면 자식 덕을 본다고들 하지. 손주 돌봐주고 같이 밥 먹고 효도 관광 간다고. 텔레비전 켜면 맨날 그런 거 나와. 효자 효녀 특집 가족여행 프로그램. 나는 그런 거 보면 채널을 돌려. 보기 싫어서. 질투가 나서. 나는 덕은커녕 짐이 안 되면 다행이다 싶었어. 진짜야. 내가 애한테 짐만 안 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 70년을 살아보니 자식이란 그냥 내 생의 마지막 숙제구나 싶더구나. 수학 문제처럼 답이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풀어도 계속 나오는 숙제. 죽을 때까지 이 숙제를 안고 가야 하나 봐. 오늘은 좀 얘기해 볼까 해. 남들한테는 못하는 이야기.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숨겨왔던 이야기. 내 자식 얘기. 누가 들으면 뭐라 할까? 자식 욕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그러겠지. 그래도 자식인데. 그러겠지. 근데 말이야. 정말로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힘든데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 친구들한테? 그 사람들도 자식 자랑하기 바쁜데. 동네 사람들한테? 그럼 다음 날이면 온 동네가 다 알겠지. 저 집 아들 백수래. 저 집 딸 이혼했대. 그래서 그냥 혼자 사겨. 혼자 끙끙 앓아. 가슴에 담아두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운다고. 내 아들, 지금 43이야.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구실을 못해. 뭐, 남들 말처럼 대단한 성공을 바란 건 아니야? 서울대 가라, 의사 되라 그런 거 한 번도 안 바랐어. 우리 형편에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 그냥 내 밥벌이는 내가 하고 내 가정을 내가 지켰으면 했어. 그게 전부였어.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 꾸려서 평범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구나. 40이 넘도록 그게 안 되더구나.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애가 어렸을 땐 평범했어.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남들처럼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짐은 있었던 것 같아. 다른 애들보다 좀 느렸어. 숙제도 늦게 하고 준비물도 자주 안 챙기고 선생님이 가끔 전화하셨어. 어머니, 애가 좀 산만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때는 그냥 애가 좀 활발한가 보다 했어. 남자애가 원래 그렇다고들 하잖아. 그렇게 위안을 삼았지.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어.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였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사라졌어.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어. 그때부터였나? 애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아니, 어쩌면 나한테 여유가 없어서 애를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 장례 치르고 보험금 정리하고 생계 걱정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애는 그때 많이 울었어. 밤에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 나는 위로해줘야 하는데 나도 울고 있었어. 나도 무너져 있었어. 그래서 애를 안아주지 못했어. 그게 잘못이었나 봐. 애가 그때 엄마 품이 필요했는데 나는 그걸 못 줬어. 나도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성적이 뚝 떨어졌어. 중간은 하던 애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어.
선생님이 또 전화하셨어. 어머니, 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상담?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 그냥 애가 사춘기인가 보다 했어. 아빠 돌아가셔서 힘든가 보다 했어.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어. 근데 안 나아졌어. 고등학교 가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안 나아졌어. 고등학교는 그냥저냥 졸업했어. 성적은 바닥이었지만 출석은 했으니까. 그때도 나는 바빠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에는 파출 가고 그렇게 돈 벌어야 했거든. 애 학비에 집세에 생활비에 돈이 필요했어. 애가 대학은 못 갔어. 성적이 안 돼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대학 못 가도 살 수 있다고. 기술이라도 배우면 된다고. 그래서 컴퓨터 학원 보냈어. 내 돈 주고. 근데 2달 만에 그만뒀어. 재미없어. 그게 이유였어. 재미없대. 내가 몇 달을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재미가 없대. 그때 화가 많이 났어. 정말로. 너 이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알아? 소리 질렀어. 애는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때부터인 것 같아. 내가 애한테 화를 참지 못하기 시작한 게. 그 전까지는 참았거든. 불쌍하다고, 아빠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그때부터는 못 참겠더라고. 애는 20살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일을 못 찾았어. 아니,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 알바는 몇 번 했어. 편의점, 주유소, 배달. 근데 다 한두 달 하고 관뒀어. 사장이 이상해요. 동료들이 나를 무시해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맨날 그런 핑계였어. 처음엔 믿었어. 그래, 내가 힘들었구나. 다른 데 알아보자. 그랬어. 근데 5번째, 6번째 되니까 아니더라고.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애한테 있더라고. 어딜 가도 적응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25쯤 됐을 때인가 애가 게임을 시작했어. 컴퓨터 앞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했어. 밤낮이 바뀌었어. 낮에 자고 밤에 게임하고 일은 안 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방문 잠그고 들어가 버렸어. 엄마는 날 이해 못해. 엄마는 몰라. 그런 말만 했어. 이해? 뭘 이해해? 내가 뭘 이해해야 돼? 25 먹은 놈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이해하라고. 그때 정말 막막했어. 이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나? 무서웠어.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우리 애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 하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취업도 안 되고 힘드니까 좀 쉬다가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믿었어. 쉬다 보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약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나아졌어. 오히려 더 심해졌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방에서 먹고 씻지도 않았어. 나는 그때 포기하고 싶었어. 진짜로. 이렇게 살 거면 나가. 독립해.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근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이 애를 내보내면 이 애는 어떻게 살아? 혼자 살 수 있을까? 굶어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참는 거야. 내가 더 참으면 되는 거야. 내가 더 버티면 되는 거야. 28배 군대 갔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때 나는 안도했어.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규칙적인 생활하면 나아지겠지. 희망을 가졌어. 근데 복무 중에도 문제가 생겼어. 적응을 못하는 거야. 지각하고 무단으로 자리 비우고
몇 번이나 경고받았대.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니, 자녀분이 복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창피했어. 진짜로. 군대도 제대로 못하냐. 사회복무요원인데도.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결국 겨우겨우 마쳤어. 2년 채우고 나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더 나빠졌어. 더 무기력해졌어. 더 세상과 담을 쌓았어. 그때 내가 처음으로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 애를 이렇게 만든 걸까? 30대가 되니까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동네에서 친척들한테서 애가 아직도 일 안 해? 결혼은 언제 시키려고?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 나는 그냥 웃어넘겼어. 취업 준비 중이에요. 요즘 다들 늦잖아요. 그렇게 둘러댔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우리 애가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밥 먹고 자고 게임하는 게 일상이라고. 어떻게 말해? 31살 때였나. 애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 친구랑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처음에는 의심했어. 너 돈 있어? 뭘 팔 건데? 물어봤더니 친구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운영을 맡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기뻤어. 드디어 이 애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의욕이 생긴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그랬어.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돈 달라고 하더라고.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하대. 상품 매입 자금이 필요하대. 처음엔 300만 원. 엄마, 이거 마지막이야. 이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나는 그 돈이 없었어. 적금을 깼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깼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애가 성공하면 나중에 갚겠지. 애가 잘 되면 나도 편해지겠지. 300만 원 주고 나서 3개월 뒤에 또 연락 왔어. 이번엔 500만 원. 광고비가 필요하대. 안 하면 망한대. 지금까지 투자한 게 다 날아간대. 또 줬어. 이번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줬어. 나 명의로.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이야. 6개월 뒤에 그 사업은 망했어. 친구가 도망갔대. 돈 들고 연락 끊었대. 애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 일주일 동안. 나는 그때 정말로 무너졌어. 800만 원. 내 노후 자금, 내 적금, 내 대출 다 날아간 거야. 근데 애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나도 당했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피해자? 내가 피해자? 그럼 나는 뭐야?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밧줄 더 뛰어야 하는 나는 뭐야? 그때 처음으로 애가 밉더라고. 내 자식인데 미웠어. 이렇게까지 미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웠어. 근데 밉다가도 애가 밥 안 먹고 있으면 걱정되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게 뭐야? 이게 모성애야? 아니면 그냥 내가 바보인 거야? 35 넘어가면서 애는 완전히 사회랑 단절됐어. 친구도 없어. 연락하는 사람도 없어.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 가끔 편의점 가는 게 외출의 전부야.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 저 애가 나랑 똑같은 DNA를 가진 내 자식이 맞나? 내가 낳아서 키운 애가 맞나?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이 한창이야. 우리 아들 요새 승진했어. 우리 딸 손주 낳았어. 우리 애 해외 발령 나서 다음 달에 가. 나는 그냥 듣기만 해. 웃으면서 잘 됐네. 부럽다. 그러면서 듣기만 해. 내 얘기는 절대 안 해. 물어보면 바빠. 요새 일이 많아서 얼버무려. 집에 오면 허탈해.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만 이럴까? 왜 내 자식만 이럴까? 하늘이 우리 집에만 왜 이러시나? 그러다가도 생각해. 이게 다 내 탓인가? 내가 아빠 죽고 나서 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애를 방치해서? 내가 가난해서 애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와.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해 뜨면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해. 이게 반복이야. 38배 애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 이번엔 배달 대행업이래. 친구 소개로 시작한다고. 초기 비용이 필요하대. 오토바이 살 돈, 보험료, 핸드폰. 나는 이번엔 안 된다고 했어. 엄마 돈 없어.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해. 단호하게 말했어. 그랬더니 애가 울더라고.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나도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알아.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더 믿어볼까? 이번엔 정말 될 수도 있잖아.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잖아. 결국 또 줬어. 이번엔 전세 보증금에서 뺏어줬어. 1,000만 원. 계약 갱신할 때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일단 애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 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다니고 정상적으로 보였어. 나는 그게 너무 기뻤어. 드디어 우리 애도 제자리를 찾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대. 상대방 차를 긁었대. 보험 처리가 안 돼서 합의금을 내야 한대. 200만 원. 엄마, 이거 안 갚으면 고소당해. 경찰서 가야 돼. 애가 떨면서 말하더라고. 나는 그 돈이 없었어. 진짜로 없었어.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었어. 카드 대출도 한도 꽉 찼어. 어디서 200만 원을 구해. 결국 사채를 썼어. 처음이야. 내 평생에 사채를 쓴 게 이자가 한 달에 15%였어.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어쩌겠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돈으로 합의를 했어. 애는 배달을 계속했어. 엄마, 이자 내가 갚을게.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약속했어. 근데 3달 뒤에 애가 배달을 그만뒀어. 몸이 안 좋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 가보니 디스크래. 오토바이 오래 타서 생긴 거래. 그럼 어쩌라고. 사채 이자는 누가 갚아? 한 달에 45만 원씩 나가는 이자는 누가 내? 나야. 내가 내는 거지. 누가 내겠어? 나는 그때부터 새벽 청소 일을 하나 더 시작했어. 파출 끝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하러 가. 2시간 하고 오면 7만 원. 일주일에 3번 하면 21만 원. 한 달이면 84만 원. 그렇게 벌어서 사채 이자 갚고 생활비 쓰고 애 먹이고. 나는 뭐 먹냐고. 그냥 밥이랑 김치. 반찬 같은 건 안 사. 아껴야지. 애는 또 방에 들어가 버렸어. 허리 아프다고. 누워만 있어. 나한테 밥 갖다 달라고 해. 마음 먹은 놈이 엄마한테 밥 갖다 달라고 해. 그럼 나는 갖다 줘. 욕하면서도 갖다 줘. 이 새끼야, 내가 뭐가 아파. 엄마는 안 아프냐. 엄마는 70이 넘었어. 소리 지르면서도 밥은 갖다 줘. 왜냐고.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안 갖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애가 굶으면 안 될 것 같아서. 40 넘어가면서 나는 완전히 지쳤어. 몸도 마음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 병원 가면 쉬셔야 해요. 그러는데 어떻게 쉬어? 쉬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애는 여전히 방에 있어. 요새는 유튜브를 봐.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유튜브 보고 웃고 댓글 달고 그러고 있어. 내가,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나 죽으면 너 어떻게 살 건데? 그러면, 알아요, 알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뭐라도 할게요. 그래, 조금만 더? 넌 20년째 조금만 더라고 하고 있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금만 더야. 그 조금이 이제 20년이 넘었어. 근데 제일 괴로운 건 말이야. 내가 화를 내고 나면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애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내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애도 힘든데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나. 내가 못난 엄마라서 애가 저런 건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내가 사랑을 충분히 못 줘서 다 내 탓인 것 같아. 남들은 말해. 자식이 저 모양인 건 부모 탓이다. 엄마가 제대로 키웠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거다. TV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러잖아. 부모의 양육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 환경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럼 결국 다 내 잘못이네. 애가 지금 이 꼴인 게 다 내 책임이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자책해. 스스로를 채찍질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억울해. 나도 열심히 살았어. 정말로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 남편 죽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비 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런데도 이 모양이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더 잘못한 거야? 대체 뭘 더 했어야 하는 거야?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 너 그렇게 다 해주니까 애가 못하는 거야. 내가 너무 과보호했어. 혼자 힘들게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과보호? 내가? 웃기지도 않아. 나는 애 혼자 밥 먹게 하고, 혼자 학교 가게 하고, 방과 후엔 학원도 못 보내고. 그게 과보호야? 근데 또 생각해봐.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내가 계속 돈을 대주고 밥을 갖다 주고 집에서 살게 해주니까 애가 나가지 않는 걸 수도 있어. 애가 편한 거지. 집에 있으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럼 내가 애를 버려야 하나? 내쫓아야 하나? 나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말해야 하나? 근데 그게 안 돼. 말이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 저 애를 내보내면 정말로 어떻게 될까?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닐까? 굶어 죽는 거 아닐까? 뉴스에서 봤어. 고시원에서 굶어 죽은 사람. 혼자 살다가 고립사한 사람.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 우리 애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못 내보내. 계속 데리고 있어. 이게 답은 아닌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 작년에 내가 쓰러졌어. 길에서 청소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냥 쓰러졌어. 119 불러서 병원 갔더니 과로래, 영양실조래. 제대로 드세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제대로 먹고 싶지. 나도 고기 먹고 싶고 과일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내가 먹을 돈이 없어. 병원비도 또 나갔지. 20만 원. 그것도 애한테 빌려달라고 했더니 애가 엄마 나도 없어요. 그래. 없긴 뭐가 없어. 너 어제 치킨 시켜 먹었잖아. 그때 정말로 화가 났어.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너는 치킨 값도 아깝다고. 너는 그렇게까지 할 거야. 근데 또 참았어. 화내봤자 소용없으니까. 애는 안 바뀌니까. 그냥 내가 카드로 긁었어. 또 빚이 늘어났지. 지금 내 빚이 얼마냐면 은행 대출 800만 원, 카드 대출 500만 원, 사채 300만 원, 합쳐서 1600만 원.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나가. 나는 이 빚을 언제 갚아? 70 넘은 노인이 어떻게 1,600만 원을 갚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거야.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 빚이야? 애 때문이야. 다 애 때문에 생긴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애는 방에 있어. 핸드폰 보면서 웃고 있어.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참 이상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애가 나한테 전화 한 통에서 엄마 하고 부르면 그 힘든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 이게 애증인가 봐.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어. 밉다가도 애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되고, 화나다가도 애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미워하면 이 세상에 얘 편은 아무도 없을까 봐.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엄마만큼은 편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며칠 전에 애가 이런 말을 했어.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모르겠어.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안 돼.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애도 괴로운 거야. 애도 이 상황이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해줘야 해? 괜찮아, 천천히 하자. 엄마가 있잖아. 그런 위로를 또 해줘야 해. 근데 나도 지쳤어. 진짜로. 더 이상 위로할 힘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어. 나도 이젠 늙었어. 머리는 새하얗고, 주름은 깊어지고, 몸은 여기저기 아파. 나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야. 근데 오히려 내가 짐을 지고 있어. 남의 자식들 보면 엄마 모시고 병원 간다, 용돈 드린다, 자랑하는데 나는 숨기기에 바빠. 혹시 누가 내 자식 욕할까 봐. 얘가 나한테 돈 달라고 찾아오는 것도 남들 눈에는 자식한테 버려진 불쌍한 노인으로 보일까 봐 무서워.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기도 안 해. 이미 충분히 했어. 젊었을 때 얼마나 빌었는데. 하나님, 우리 애만 제발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발 취직만 하게 해주세요. 수없이 빌었어. 근데 안 들어줬잖아. 하나님도 우리 애는 포기한 것 같아.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는 건지도 몰라.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고생하는 건지도 몰라.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걸 아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야. 가끔 상상해.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내가 갑자기 죽으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장례식에 올까? 울까? 후회할까? 엄마한테 잘할 걸.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망연자실하다가 한 달 뒤면 또 일상으로 돌아갈까? 나 없이도 잘 살아갈까? 그런 상상하다 보면 무서워져. 내가 죽어도 얘는 안 바뀔 것 같아. 얘는 여전히 방에 있을 것 같아. 그냥 혼자 밥 시켜 먹으면서 살 것 같아. 그럼 내가 평생 한 게 뭐야?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힘들어.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 내가 산 70년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 근데 또 생각해. 그래도 얘는 살아있잖아. 건강하게 살아있잖아. 굶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지붕 있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 그게 다 내가 지켜준 거잖아. 만약 내가 포기했으면 얘는 진짜 거리에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의미 없는 건 아니야. 최소한 얘를 지켜줬어.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 오늘도 해가 지네. 창밖이 어두워져. 나는 여기 앉아서 생각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5년? 10년? 그때까지 애는 어떻게 될까? 이제 와서 내가 크게 성공하길 바라진 않아. 그냥
내 짐을 이제는 내가 지었으면 좋겠어. 엄마 짐까지는 안 되잖아.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편히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제 지쳤단다.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 그래도 말이야. 엄마는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 미워하면서도 사랑할 거야. 화내면서도 걱정할 거야. 그게 엄마니까. 이 방에 내 자리가 없어. 내가 당당하게 앉을 의자가 없어. 엄마가 평생 지어준 짐, 이젠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당당하게 내 자리에 앉아주렴. 그것만이 이 엄마가 바라는 마지막 덕이란다. 내가 웃으면서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 한 번만 들으면 나는 눈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그날이 올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날이 올까?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래도 기다려. 바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고요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평생의 숙제입니다.